저는 솔직히 동호인 기록에서 가장 많이 손실이 일어나는 건 체력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대구 마라톤 배번표랑 물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각각의 어떤 훈련들을 대회 직전에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 훈련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수를 위한 훈련이 아니라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요즘에 이제 대체 지금 뭘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달력 보면요, D-10, D-14 혹은 D-21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구간입니다. 이 시기를 앞두고서는 누구나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느끼는 공포인데요. 제가 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마라톤은 결국 불안함을 다루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험한 건 이 시기에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이 판단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마음이 한 방을 원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뛴다거나 해서 갑자기 심폐가 늘지는 않습니다. 무리해서 뛴다면은 햄스트링이 찢어지거나 종아리가 굳거나 수면이 망가지거나, 그래서 레이스 당일에, 레이스 주간에 컨디션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트들이 이 시기에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져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동호인에 맞게, 그리고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크게 일본에서 자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케냐 선수들이 자주 하는 방법, 그리고 미국의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대회 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본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하지만 그 전에 일본 실업팀 선수들이 이거를 조금 더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식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방식은 테이퍼링에서도 한 번은 매운맛을 본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몸을 깨우는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팀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모든 일본 선수가,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선수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훈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극형 테이퍼링의 훈련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거는 거리는 줄이고 페이스를 올리는 빌드 다운 형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3000, 2000, 1000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거는 보통 2주 정도 앞두고 실시하는 훈련인데요. 이 훈련은 단순히 힘든 훈련이 아니라 신경계 알람을 켜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생리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테이퍼에 들어가면은 훈련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훈련량이 줄어들면은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줄어들고 염증 반응도 가라앉고 피로 물질도 빠지면서 회복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체감이 이상해집니다. 왜 더 무겁지? 왜 숨이 더 차지? 같은 착각이 생기고, 이런 거는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형은 이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번 딱 강도를 줘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뇌랑 신경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 속도까지는 내가 유지해야겠다. 그러면은 근육 동원의 패턴이 살아나고 발의 지면을 딛는 감각이 또렷해지고 숨, 보폭, 팔치기의 리듬이 정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테이퍼링에 들어가면은 잠들어 버리게 되는데 그거를 깨워주는 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호인들이 크게 망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극형 훈련을 바로 전력 테스트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전력 테스트를 하면은 그거는 테이퍼링이 아니라 마지막 대회를 하나 더 뛰고 풀코스를 뛰는 것에 가까워 버립니다.
그러면은 피로가 3일에서 5일 이상 늘어나게 되고 그 여파가 대회 기간까지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안전한 방식은 상급자의 경우라면은 대회 경험이 많고 인터벌 경험이 많고 레이스 페이스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 라고 하면은 3000, 2000, 1000 1000, 뭐 이렇게 하거나 혹은 어떤 선수들은 3000, 2000, 1000, 3000, 2000, 1000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3000 1번, 2000 2번, 1000 3번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룰이 있습니다. 첫 3000m는 목표 마라톤 페이스보다 5에서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작하고 2000에서는 조금만 더, 1000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인데 여기서 마지막 1000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빠름의 정도까지만 달려줍니다. 이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빠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요. 팔이 꼬이거나 착지가 튀거나 혹은 상체가 말리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뛰어줍니다. 중급자라고 한다면은 상급자가 아니라 내가 풀코스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은 중급자라면은 거리를 줄여주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3000, 2000, 1000이 아니라 2000, 1200, 800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데요. 제가 늘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짧으면 고강도가 되고 길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페이스가 떨어지니까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를 정확하게 물고 간다면 저는 긴 게 훨씬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게 뭐 3000 인터벌 5개, 6개 혹은 5000 인터벌 3개, 4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 엘리트 선수에 근접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페이스가 빨라지긴 하지만 2000, 1200, 800 이게 훨씬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마저도 힘들다면은 1600, 1000, 600처럼 총량을 낮추면서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초보자라면은 이것 또한 하지 않고 빌드 다운 대신에 짧은 인터벌 느낌으로 20에서 30초 정도 6에서 8회 정도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경계는 깨우되 근육과 힘줄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극형을 하게 되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훈련을 잘하면은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집니다. 뭔가 세션을 완벽하게 마무리했고 대회 페이스보다 빠른데 여유 있게 뭔가 끝낸 것 같은 그 느낌. 이 생각이 들면은 다음날 또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까지는 대회 때까지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극형은 연속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딱 해보면서 선명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케냐의 방식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회를 앞두고 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가 항상 하는 훈련이고 화요일날 인터벌, 메인 인터벌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냐식 접근은 약간 강한 것과는 다릅니다. 일본이 한번 강하게 한다면은 케냐 같은 경우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의 상징적인 인터벌인데요. 바로 1km 인터벌을 15개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동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개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 같은 경우에도 대회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15개에서 절반 정도로 줄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이런 방식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리듬을 잃지 않고 바로 피로는 쌓이지 않게. 완전히 쉬면은 다리 감각이 무너지고 많이 뛰면은 피로도가 쌓입니다. 이 사이에 정말 미세한 중간 지점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회 직전주에 하는 유지형 세션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1km 반복을 하더라도 개수는 줄이고 페이스도 올리지 않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나서
죽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 몸의 리듬이 정렬되었다라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동호인의 적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케냐식 방법을 1km 인터벌을 따라하고 싶다면 저는 5개에서 6개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강도는 10km 대회 페이스까지 갈 수도 있지만 약간 아쉽게 하는 느낌이라면 하프 페이스 근처로 뛰어도 됩니다. 마라톤 페이스 마이너스 한 10초, 20초 정도가 되겠죠. 대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끝나고도 아쉽게 5개를 뛰고 쓰러지면 실패고 5개를 뛰고도 내가 더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케냐식 방법이고요. 엘리트 선수들은 대회 직전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달리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서 조금 볼륨을 내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케냐식 테이퍼링은 사실 덜 하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더 어려운 훈련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km 인터벌 이렇게 5개, 6개 정도를 한다면은 평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회복, 수면,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게 이 방식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3번째 미국식 방법인데요. 가장 과학적으로 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감으로 하기보다는 목적과 부작용을 보고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테이퍼링에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대회날 할 것을 덜 위험한 형태로 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덜 위험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레이스 페이스를 미리 확인하되 피로가 길게 끌리지 않는 선에서 끊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형의 대표적인 방법은 워밍업을 충분히 하고 나서 마라톤 페이스로 3에서 5km 정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엘리트 선수는 5km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4에서 6분 정도 조깅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라톤 페이스로 3에서 5km 정도를 달립니다. 여기서 이 훈련이 왜 과학적이냐면요. 물론 이거는 체력을 올리는 훈련은 아닙니다. 다만 뇌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마라톤은 몸의 체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 10km를 5초 빠르게 지나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페이스로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발끈 꼭 이중 매듭으로 잘 묶으셔야 됩니다. 저처럼 신발끈 풀려가고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출발 직전에 화장실 때문에 긴장해서 심박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페이스 리허설은 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대회날 유지할 리듬을 미리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호흡, 리듬, 보폭, 팔 스윙, 착지의 느낌, 그때 내가 느끼는 인지 강도, 이게 머릿속에 저장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회날 사람에 치이고 누군가 뛰쳐나가면은 자동적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스 페이스가 착각이 되는데요. 동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회 페이스로 이렇게 뛰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다만 10km를 마라톤 페이스로 뛰게 되면은 회복하는데 제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로도가. 그렇기 때문에 5km로 이렇게 2번 잘라서 하거나 혹은 3km로 2번 하거나 혹은 3km로 3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성공하면은 당연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라톤 페이스로 5km로 잘라서 2번 하는데 이렇게 편하네? 이런 경험들이 레이스 당일 초반에 쓸데없는 긴장감이나 오버페이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감이 없다면 더 빠르게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 운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회 때 입으로 양말, 신발 이런 것들을 다 신어보면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동호인 기록에서 가장 많이 손실이 일어나는 건 체력이 아니라 운영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은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상급자라면 마라톤 페이스로 5km
그리고 조깅 5분, 그리고 다시 마라톤 페이스로 5km를 뛰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충분히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은 뭐 한 번 정도 더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급자라면은 마라톤 페이스로 3km, 그리고 조깅을 5분이 아니라 4분, 그리고 마라톤 페이스로 다시 3분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초보자라면은 마라톤 페이스 자체가 애매하다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라톤 페이스 대신에 내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마라톤 뛸 때 30km 이후에 유지하고 싶은 페이스로 3km를 뛰면 좋습니다. 목적은 체력 테스트가 아니라 내가 대회 때 이 정도로 한번 밀고 가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요, 절대 빠르게 달리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면은 그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인터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식 이 방법은 짜릿함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마라톤 페이스로 끊어서 달려보는 것에 있습니다. 자, 정리해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식은 강하게 자극, 케냐 방식은 늘 하던 인터벌, 그 다음에 미국식 방식은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상황마다 각각 추천해 드리는 건요, 만약에 내가 상급자 이라면 저는 일본형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전력 테스트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몸을 깨워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급자이시라면요. 다음 두 번째, 대부분의 동호인 분들에게는 저는 시뮬레이션형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실패의 확률을 낮추고 운영의 실수를 줄여줌으로 해서 레이스 페이스가 몸에 저장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대회날 불안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만약에 지금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다면은 케냐의 방식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1km를 5개든 800m를 6개든 핵심은 아쉬움이 남게 뛰고 멈추는 용기. 그게 대회날 그나마 컨디션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요. 이 영상의 결론은 테이퍼링은 뭔가 하나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참는 기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새로운 체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든 체력을 가장 좋은 상태로 꺼낼 수 있게, 불안할수록 훈련을 더 하고 싶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추가 훈련은 기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한 행동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회 직전에 더 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잘 참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